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가이드님 반갑습니다. 혹시 손편지 있잖아요. 손으로 쓰는 편지. 네.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6, 7년 전에 이 아들 생일 때 예쁜 엽서에 손편지를 써주었더니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손편지는 왜 물으세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G 워너비의 김진호 씨 어머님이 그때 출연을 하셨는데 온기 우편함이라는 얘기 그때 거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기 우편함에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넣으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등장으로 손편지 문화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뭐랄까 그 손편지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감동받았거든요. 되게 멋진 일 같지 않습니까? 손편지. 저도 온기 우편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서울 지역에는 덕수궁 돌담길, 노량진 고시촌,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등 9개 지역에 온기 우편함이 있어요. 저는 답장을 쓰는 자원봉사자분의 이야기가 더 인상 깊었는데 혹시라도 답장을 받는 분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단어 하나하나 신중히 선택하다 보면 하루에 2-3통을 쓰고 가야지 하고 왔다가 결국 한 통밖에 쓰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해요. 저도 상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온기 우편함 같은 게 대구에도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대구광역 치매 안심센터에 이거 설치하면 어떨까요, 하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매 가족분들이 익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 답장도 치매 가족분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답장을 쓰면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괜찮은데요. 아주 괜찮은데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도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광역치매센터 이메일이나 저희 가로수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은 온기 우편함 역할을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죠? 1899-9988.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편지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문 상담사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온기 우편함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구에도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가로수 방송 말입니다. 또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되게 좀 민망합니다만 광역치매센터 이메일로 사연 주시면 우리 가이드님의 정성 어린 꿀팁 들으실 수 있으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가로수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가이드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감히 제가 가이드님께 문제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 성어는 뭘까요? 지난주 그 멘트에도 지난 시간인가요? 멘트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습니까? 너무 쉬운데요. 역지사지잖아요. 그렇죠. 바꿀역, 땅지, 생각할 사, 갈지. 한자로도 잘 쓸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한자 쓰는 건 빼고 정답입니다. 오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지사지를 화두로 던져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또 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치매 어르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미국 알츠하이머병 전문가이자 캠브리지 학교 강사인 조앤 퀘니크 코스테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해요. 인간의 존엄을 앗아가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다. 공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서 상처받는 일이 훨씬 많죠. 드라마에서 싸울 때 자주 나오는 말 있죠. 어휴, 또 그 소리야?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당신이 내 심정을 알기나 해요? 가이드님 연기하셔도 되겠는데요. 별 말씀을요. 돌봄의 시작은 치매 어르신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의 성격, 살아온 방식, 처한 상황, 치매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 놓치게 되는 부분 같아요. 아픈 가족이 생기면 처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도 알아봐야 되고 또 약도 먹여야 되고 핑계 같지만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 본인, 당사자의 심정까지는 고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은 한순간에 치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임종을 앞둔 환자로 대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치매의 진행 정도에는 관심이 없고 치매라는 말에 선뜻 요양시설부터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사회자님, 네. 만약 치매 초기에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하듯이 한다면 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라면 거절하고 싶을 건데요.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함께 공부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치매 초기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평온한 일상을 잘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더 하려고 할 심정일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흘려 본인이 진단받은 사실을 잃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못하게 해요. 이러면 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화를 내겠지요. 치매라는 질병보다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그 가족들의 반응 때문에 더 화를 내겠죠. 그렇겠죠. 사람들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같지만 치매 환자나 가족이 가지는 심정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려면 가족의 다양한 심정을 이해해야 할겠죠. 상대가 치매 어르신이라서요. 단순히 이해를 뛰어넘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공감. 단순히 불쌍하다, 힘들겠다는 감정은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난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불쌍하다,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힘들어 보여요. 처럼 환자의 현재 상태나 증상에 대해 반응하는 위로들은 오히려 환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환기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처럼 어떤 상황이나 증상이 아닌 고통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기분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역시 잘하고 있다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며 그 심정을 이해해 줄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섣부른 공감은 누구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치매 어르신께 여쭤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네. 만약 사회자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여기 녹음실 밖에 나가서 걸어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걱정되죠.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녹음실 밖에 뭐 화분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또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잘 걷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사회자님을 안내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뭐 눈을 가렸으니까 불편하겠습니다만 혼자 갈 때보다는 그 두려움이 확 줄겠죠. 치매로 기억이 없는 깜깜함을 안대를 가린 것에 비유해 봐요. 더듬더듬 찾아가게 되고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는데 아마도 치매 어르신의 심정도 그렇겠죠. 그러니 안내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사람의 역할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겠군요. 그렇죠.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줄을 잡게 하고 지팡이를 쥐어주며
스스로 걸어오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안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르신이 아니라 그 안내자가 더 잘해야겠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래서 상황별로 치매 어르신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안내자인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워볼까 합니다. 만약에 치매 어르신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내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그 상황을 발견한 가족이 책망하거나 호들갑스럽게 말을 하면 어르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창피할 거예요. 되게.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르신은 실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수치감을 느끼면서 긴장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좀 의연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발견한 가족이 물을 내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주 그러시면 변기 근처에 물을 내려야 한다는 걸 좀 잘 보이게 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경로당에서 치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옆에 있는 친구분이 치매인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허허.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말문이 막히는 말인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네. 진실을 말한다 해도 이런 공격적인 말은 무기와 다름이 없어요. 이런 일을 겪은 어르신은 이제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신경 쓰고 민폐를 끼칠까 봐 염려되어 의욕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치매 초기의 어르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고 낙이라고 아침 먹고 경로당에 가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자기가 실수를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매라고 무시할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는데 이러다가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전화였어요. 나중에 그 지역 치매 안심센터와 동장님을 연결하여 수시로 어르신을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일상도 돕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어르신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과거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한다든가 오래전부터 익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나 수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평소 익숙하게 잘해온 활동, 즉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본인이 아직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감을 찾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앞서 경로당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맞아요. 교육이 필요한 건 그분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르신은 불안하고 초조해 하세요. 특히 주부영자가 속상한 마음에 자꾸 이러면 우리랑 함께 살기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초조하고 불안해 할 거예요. 사회자님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불안하죠. 가족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가족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르신은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시설로 보내질까 걱정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무슨 일이든 어르신과 상의하고 어르신의 의견을 따를 거라고 안심하도록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막기보다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많이 힘드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것이 좋아요. 어르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예. 또 성향이 좀 공격적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이전과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대우에 대해서 본인은 무시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나는 정말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가족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어르신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를 하시도록 하세요.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 테니 화 푸시고 흥분을 가라앉으세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좋죠. 또 치매라는 병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없고 현재 일도 아닌 과거 일을 들춰가지고 자신을 따돌린다든지 또 배우자가 예를 들어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의심들은 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보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치매라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내심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보다는 남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이 원인이라고 믿는 거네요. 맞아요. 이때도 칭찬이 약이에요. 그 장점을 많이 표현해 드려야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치매가 아니라고 하세요. 뭐 본인이 병을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치매가 진행돼서 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약을 먹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억지로 뭐 드시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약을 빠뜨린다고 해서 금방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약을 먹이기 위해서 격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약을 드리거나 아님 다른 질병의 약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수치, 의욕 저하, 불안 초조, 우울, 분노, 부정, 의심, 망상 등의 여러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어르신의 심정은 개개인의 상태나 중등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도 괴로운 것도 비참한 것도 어르신 본인이에요. 치매 어르신은 선명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족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 어르신의 심정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어르신과 조금 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의 심정을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심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길입니다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 공유하고 함께 간다면 또 더 큰 힘이 나겠죠.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대구 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어디에서요? 가로수에서 만나요.